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부터는 당분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경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개인적으로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계엄령이었고요. 계엄령 이후에 이제 탄핵소추권이 발의되었고요. 이게 현재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기 대선이 저는 예상되거든요. 대선이 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수장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수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저는 경제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문제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만 말고도요.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갈등이 매우 심하고요. 또 북한과는 어쨌든 휴전인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 국가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우리는 선거를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고 경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이제 경제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이제 경세재민이라는 말에서 나왔고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세상을 잘 다스려서 백성을 구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이 경제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경제학도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도 생각하는데 모든 문제를 경제와 엮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정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사실은 뒤에는 어떠어떠한 문제 때문에 돈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떠어떠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였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 선택을 다루는 게 또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든 뭐든지 경제 문제로 엮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 문제들을 이제 대선 전까지는 조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선에서 대선 토론 보면 또 경제 파트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 파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뭔지, 이 문제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할 이야기는 유리천장과 기울어진 운동장이고요. 과연 유리천장이 존재하는가?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성이고요. 여성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거고요.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존재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는 꼭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최근에 2023년이었죠.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고울딘이란 교수님의 책을 읽게 됐어요. 커리어와 가정이란 책이고요. 이 책에서 이제 요리 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여성이 왜 남성보다 임금이 낮은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처음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음 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제 여성들을 5세대로 나누게 됩니다. 5세대로 나누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여성들이 어떻게 사회에 진출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세상에 대해서 조금 확인시켜 줬는데요.
책에서는 1에서 5세대를 구분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세대 분들은 이제 커리어를 가지면 가정을 포기하게 되고요. 가정을 선택하면 커리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또 3세대에 계신 분들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결혼을 하면서 이제 애를 낳고 애가 크면 다시 사회에 진출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이제 선택하는 직업군이 혹은 전공이란 게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보면 소위 이제 제가 어릴 때 여자는 이런 일 해야 돼 하는 직업군들이 있었거든요. 뭐 교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3세대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결혼을 바로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애를 키우고 나서 사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사회 진출이 매우 늦어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일을 상대적으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 세대인 4세대에 보면 이제 경고 피임약이 나오면서 이제 임신을 늦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커리어라는 걸 여성들이 이제 꿈꿀 수 있게 되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여성들이 커리어를 가지지 못했느냐라고 하면 이제 여성들이 커리어를 가지기보다는 직업을 가졌던 느낌이 강했다면, 이제는 여성들이 커리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경구 피임약의 발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처음에 피임약이 나오게 되면서 임신을 늦추면서 여성들이 커리어를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결혼이 늦어지고요. 출산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이를 못 낳는 거죠. 그래서 커리어에 집중한 여성이 다시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마지막 5세대로 넘어가면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임신이 가능해지게 되는 세대가 됩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요즘 보면 뭐 난자를 얼린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시험관 아이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제 여성들이 커리어도 가질 수 있게 되고 가정도 가질 수 있게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5세대까지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걸 한국에 대입해보면 사실 한국에서는 전 아직 1세대의 사람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3세대의 사람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4세대의 사람도 존재하고 5세대의 사람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복합적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매우 복잡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나이가 어려질수록 이제 5세대에 가까워지고 혹은 4세대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사회 진출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어려움은 크게 없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문제, 유리천장이 있는 문제, 또 이게 사회 진출과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에서 밝히고 있는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온콜 상태의 여부라고 이야기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전화했을 때 언제라도 바로 튀어올 수 있는, 회사로 바로 올 수 있는 사람, 튀어올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이런 일자리를 그리디한 일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이제 탐욕스러운 일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탐욕스러운 일자리에 누가 많이 가 있느냐라고 해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그리고 육아를 책임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남녀가 육아를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이때 병원을 가는 사람들은 주로 엄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온콜 상태인 사람이 주로 남성이 되고, 또 이제 집의 온콜 상태인, 가정의 온콜 상태인 사람이 주로 여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그리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그리디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남성이고요. 또 이제 이 유리천장에서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여성이 공대를 가지 않는다, 여성이 공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책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임금 격차를 보게 되면, 그럼에도 이제 똑같은 학교를 나오고 비슷한 연령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온콜의 여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피임약의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3세대에서 4세대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피임약의 발전 여부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3세대 여성들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에서 만난 남성과 여성이 주로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때 임신을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피임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임신하는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임신하는 시기를 정한다는 것은 내가 커리어를 어느 정도 만들었을 때 임신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혹은 내가 뭐 커리어 도중에라도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임신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 진출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컨설팅사에서 로펌을 다니는 여성이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이때 만약에 중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맡기는 과정에서 뭐 10개월 10개월 과정의 프로젝트를, 혹은 1년 단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신한 여성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고객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느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냐라는 걸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리디한 일자리를 많이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는 책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뭐 유리천장과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유리천장이 과연 진짜 존재하는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진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